80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믿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돈을 모으고 성실하게 살면 노후는 저절로 평안할 거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는 것을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릴 때 스스로 일어나 커튼을 열 수 있는 힘,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유, 통장 비밀번호를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되는 안전함, 이것들이야말로 품위 있는 노년을 지켜주는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70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 평생 쏟아부은 사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통장을 맡겼다가 연락이 끊긴 이웃 할머니, 며느리 눈치 보며 방 한 칸에 갇혀 지내는 동창 친구,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선배님. 이 모든 비극은 단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나이 듦이라는 함정 말입니다. 오늘 저는 8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여러분께 간절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늦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나이 듦이 가져오는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먼저 몸이 약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너무나 천천히 약해지지요. 계단 오르기가 버겁고 병뚜껑 여는 것이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날이 옵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패가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지요. 신체적 쇠약보다 더 무서운 건 정서적 고립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괜찮다, 잘 지낸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외롭다고 무섭다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그립다고 차마 말하지 못하지요.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얼어붙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점점 가늘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건 주도권의 상실입니다. 통장을 자식에게 맡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돈은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해요 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친구 생일 선물 하나 사는 것, 좋아하는 과일 한 박스 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판단 능력까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한마디로 우리의 70년, 80년 인생 경험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치매도 아닌데 치매 취급받고 건강한데 환자 취급받으며 우리는 서서히 투명인간이 되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자율성에서 나온다고 말이지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중받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율성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존엄을 잃게 됩니다. 60대인 지금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노년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노년을 맞이할 것인지, 이 선택의 결과는 2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준비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첫째, 정신의 자립을 지키십시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정신의 주도권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통장 관리는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자식이든 며느리든 사이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엄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더 편하실 거예요 라는 달콤한 제안 뒤에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식은 착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노인 재산 피해 사건의 70%가 가족에 의해 발생합니다. 착한 자식도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면 달라집니다. 사업 실패, 투자 손실, 자녀 교육비, 집 구입. 그럴 때 눈앞에 있는 부모님 통장은 너무나 큰 유혹이 되지요. 정신의 자립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생활비 통장과 목돈 통장을 분리하십시오. 생활비 통장에는 한 달 쓸 돈만 넣어두고 나머지는 본인만 아는 다른 은행,
다른 통장에 보관하십시오. 자식에게는 생활비 통장만 알려주되 그것마저도 카드를 주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택하십시오. 둘째,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뱅킹을 반드시 배우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사무소, 은행, 복지관에서는 무료로 교육해 줍니다.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직접 송금하고 잔고 확인하고 거래 내역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정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은 절대 즉석에서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집을 팔자고 하거든 일주일만 생각해 보자고 말하십시오. 그 일주일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오랜 친구, 법률 전문가, 금융상담사와 상의하십시오. 급한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마치 등대가 스스로 빛을 내야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듯이 우리의 정신도 스스로 빛을 내야 삶의 방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며 정작 중요한 관계는 방치합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소진시키는 관계가 있습니다. 돈만 요구하는 자식, 만날 때마다 자랑질만 하는 친구, 우리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친척들. 이런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진짜 필요한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첫째, 비슷한 처지의 친구를 최소 3명 이상 만드십시오. 복지관, 경로당, 취미 모임에 나가십시오. 매일 안부를 묻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밥 먹고 산책할 친구. 이들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가족입니다. 자식은 명절에 오지만 친구는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드십시오. 봉사활동, 재능기부, 동네 도서관 활동 등을 통해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그들의 에너지는 우리를 젊게 만들고 우리의 지혜는 그들에게 빛이 됩니다. 세대 간 격차는 고립을 낳지만 세대 간 교류는 활력을 낳습니다. 셋째, 자식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생기고 너무 멀면 외로워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자식도 우리 삶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각자의 삶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마치 나무가 죽은 가지를 떨어뜨려야 새 가지가 돋아나듯 우리도 해로운 관계를 정리해야 건강한 관계가 자랄 공간이 생깁니다. 셋째, 몸의 근력을 지키십시오. 8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바로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근력은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씻을 수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잃는 순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60대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70대가 되면 근력을 유지하기도 버겁고 80대가 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파트 복도도 좋고 집안을 빙빙 도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이 요양병원에 갈지 집에서 건강하게 살지를 결정합니다. 둘째, 스쿼트를 배우십시오. 하루에 10개만 하십시오. 처음엔 의자를 잡고 해도 됩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체가 튼튼하면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골절도 없고 골절이 없으면 와상 상태로 가지 않습니다. 셋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져 밥만 먹게 되는데 이것이 근손실을 가속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을 매 끼니마다 의식적으로 드십시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근육은 녹고 살만 찝니다. 마치 건물이 튼튼한 기둥 위에 서듯 우리의 삶도 튼튼한 몸 위에 섭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도 무너지듯 몸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60대의 나에게 80세가 된 나로서 지금의 너에게 가장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당장 움직여라. 20년이 금방이다.
어제 같은데 벌써 80이 되었다. 60대의 너는 아직 건강하고 판단력도 있고 시간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명심해라. 나는 60대 때 이렇게 생각했다. 아직 시간 많아. 조금 있다가 해도 돼.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70대가 되었고 70대에는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네. 힘들다며 또 미뤘다. 그리고 80이 된 지금 나는 후회한다. 왜 60대 때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그때 준비하지 않았을까? 통장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자식도 예외가 아니다. 너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립이다.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자식들도 너를 존중한다.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10년 후, 20년 후 너의 전부가 된다. 자식은 가끔 오지만 친구는 매일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몸을 지켜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라. 80이 되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너는 아직 모른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재산이다. 60대의 너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해라. 80세의 내가 지금의 너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사랑을 담아 80세의 나로부터.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석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는 하루의 모든 경험이 그 빛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60대, 70대, 80대가 아름다운 이유는 평생의 지혜와 경험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노을을 제대로 즐기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튼튼한 몸, 건강한 정신, 든든한 관계, 안전한 재산. 이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품위 있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딱 하나만 하십시오. 당신의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비밀번호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새 비밀번호는 당신만 아는 곳에 적어 두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20년 후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일은 30분 걸어 보십시오. 모레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노년은 선물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품위 있고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년을.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